이번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이제 실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IaaS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IaaS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게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나만의 이제 사용하는 사설 데이터 센터를 버추얼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VPC라는 형태로 보통 뭐 사업자마다 이름을 부르고요. MS 애저는 VNet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와 MS와 구글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사업자이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수십 개를 두고 각각의 리즌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별도 재생 목록으로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뭐 이번 시간 이제 트렌드 쪽 재생 목록에서는 이제 좀 큰 관점의 아키텍처링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고민해야 될 사항들, 트렌드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를 기업들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고려들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사업자들의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방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에 클라우드 사업자 내에 나만의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업의 사설 네트워크와 길을 만들어서 경로를 구성하는 방식이죠. VPC와 기업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한 길을 만들고 경로를 구성한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망을 연동을 시킬 수 있다. 이 사설 네트워크와 경로를 구성한다는 뜻은 조금 더 들어가면 뭘까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IP,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P 대역과 그 다음에 신규로 클라우드 사업자 안에 만든 네트워크 대역이 있겠죠. 대역과 라우팅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야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통신이 가능한 형태니까요. 이제 네트워크의 특징상. 그 말은 이 IP와 이쪽에 생성되어 있는 IP와 상호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설망을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는 개념이죠.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퍼블릭 사업자들 내에 나만의 데이터 센터와 나만 통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이제 망을 이용해서 그걸 하나의 트랜스포트 매체로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기존의 기업들이 온프라미스의 시스템에 이 그림 보시면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이 브랜치들, 사업장이죠. 사업장과 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이렇게 웬 서비스 사업자의 MPLS 현재는 거의 전용망이라고 하는 게 MPLS VPN 서비스를 받아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사설망을 확장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있죠? 대부분 여기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망에 가까운 쪽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을 구성을 하고, 조그마한 이제 브랜치 같은 경우는 ADSL이죠. 여기에 VPN 장비를 가져다 놔서 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내부로 이렇게 뚫어주는 형태. 그래서 뭐 이걸 액티브로 쓴다든지 이걸 스탠바이로 쓴다든지 해서 이제 비용을, 엠페레스 회선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서 이중화를 구성하는 케이스도 많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이 아마존 내에 생기는데, 요걸 하나의 고객에 신규로 생기는 데이터 센터라고 여기서 가정을 할게요. 연결할 수 있는 게 AWS도 당연히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종량제 형태로. 그리고 이 인터넷,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VPN 터널을 이렇게 뚫듯이 뚫을 수가 있는데, 이 뚫는 포인트를 여기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뚫어서 연동을 할 수 있게 만들 건지는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아키텍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뚫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VPN 장비와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같은 경우는 이제 VPG라고 하는 서비스 구성 요소가 있고요. 얘랑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삼아서 VPN 터널을 IPsec 터널을 뚫어서 하나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대신 인터넷 구간이다 보니 품질에 보안은 이제 IPsec으로 커버가 되더라도 품질에 대한 부분은 이 망사업자들이 따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용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각각의 사업자들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AWS 같은 경우는 이걸 Direct Connect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면 전용선이다 보니 당연히 물리적으로 이 AWS의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려면 직접적으로 연결을 받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DX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사업자별로 DX 로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리즌별로. 그래서 이제 AWS 같은 경우는 국내로 따지면 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촌의 데이터 센터에 쉽게 말해서 고객이 회선을 여기까지 구성을 하면 물리적으로 이 포인트가 이제 필요하겠죠. 엔드투엔드 전용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회선을 구성을 하면 실제로 여기에는 AWS랑 연동이 이미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L3 방식으로 L3 방식이라는 건 라우팅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라우터와 여기 이 VPG가 똑같은 역할을 제공하는데 물론 다른 포인트랑도 이제 이걸 VPG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랑 BGP로 직접 피어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고객사에서 필요한 라우터에 BGP가 올라가야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 둘 수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다 회선을 이렇게 끌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직접 내가 이 커넥션을 물리적인 걸 다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거를 VLAN으로 쪼개서 쓰겠다라는 형태로 직접 물리적으로 회선을 하나 임차해서 그렇게 포트를 점유할 수도 있고, 파트너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사 장비와 연결을 해서 더 작은 게 위에 밴드위스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 각각의 사업자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재생 목록 쪽에 AWS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anyway, 예,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를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데이터 센터에 사업자 그 해당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업자 상면에 이렇게 성면을 사가지고 임차를 해서 미리 여기는 이제 고객사 망이 여기까지 확장된 거죠. 웬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연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과 파트너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위와 제약 조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별로 세개 나머지 사업자랑 거의 비슷하고요. 유사한데 밴드위스하고 물리적인 위치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 비용 구조들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요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이 웬망이 연동이 돼서 기업의 사설망이 그대로 AWS나 이런 사업자들,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망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확장이 되는 개념인 거죠. 하나의 브랜치처럼, 하나의 또 다른 데이터 센터처럼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요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아키텍처에 여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게, 브랜치들이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브랜치에서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필요한 거만 놔두고 나머지 지우고 물리적인 길만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지금 그린 방식 이 초록색 색깔로만 따지면
요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고, 이렇게 VP 이제 두 개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IP색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고, 전용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가 생겨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제가 쓸 수 있는 이제 기업의 망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치에서 여기까지 자원을 통신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색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가 여기 있는 자원들과 통신한다라고 할 때, 통신 이제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든지 이렇게 타고 가든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다 트래픽을 모으고 여기서 분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게 자꾸 이렇게 나오죠. 이 브랜치들이 외부에 이제 멀리 위치가 떨어져 있고 데이터 센터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국내로만 따져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고, 글로벌하게 따져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 이미 MPLS 망 사업자를 하나를 써서 지금 레가시망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브랜치와 이 데이터 센터와 거리가 꽤 먼 경우는 데이터 센터까지 와서 다시 이 자원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는 게 꽤 거리가 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 망에서 이 사업자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웬 사업자가요, 요렇게 회선을 구성하게 되면 다이렉트 커넥트 회선을, 브랜치에서는 요렇게 통신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런 서비스, NSP 사업자, 기존의 망 사업을 받고 있는 NSP 사업자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데이터 센터나 내 위치에서 바로 회선을 구성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망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확장을 해서 또 가까운데, 왜냐면 이 AWS 자체는 글로벌하게 리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자들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비스를 다 이렇게 되면 사설망을 지금까지 1번 같은 경우는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경로도 아예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다 지워보고요. 온프라미스는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 아마존 내 VPC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내부 통신이 아니고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외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외부 서비스들이 S3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여기 있는데, 이 사용자들 자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설 이제 VPC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VPC의 외부 서비스들도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외부 IP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인터넷 구간에 대한 부분도 최적화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 인터넷이 사실 외부 여러 사업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의 네트워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AS와 내가 가지고 있는 AS와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게 또 실제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GP 피어링을 AS 간에 직접 할 수 있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MS랑 구글 같은 경우가 그런 서비스를 아예 표기를 해놔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AWS도 별도의 AS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IX,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 인터넷 쪽 이야기에 대한 재생목록에 별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사업자들이 이제 트랜짓 회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IX를 통해서 직접 피어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자들 IX를 통해서 빠르게 직접 피어링을 아마존에 있는 인터넷 라우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라우터 간에 다이렉트 피어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통신이에요. 예.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르게 그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거. 기업망과 클라우드 사업자의 퍼블릭 IP 간 통신의 경로를 단축시켜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좀 뭐 이건 이미 설명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성에 대한 고려 사항하고 요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할 거냐, 전용 회선을 통해서 연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자만 연결하면 되냐,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사업자들랑 연결을 해야 되냐, 통신을 해야 되냐, 그리고 로컬 이제 뭐 어떤 국내 서비스에 대한 내가 기반이고 글로벌 사업자, 글로벌 리전을 쓸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아마존 안에서도 실제 똑같은 리전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서비스별로 구분이 돼서 보통 VPC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비스마다 이 아까 말했던 회선을 계속 끌 거냐 이렇게. 왜냐면 서비스별로 이 VPC별로 VGW가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중간에 이런 랜딩이라든지 일단 쉐어드 VPC 이 전용 온프라미스와 연결할 수 있는 전용 VPC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모든 트래픽을 이쪽을 통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VPC 나머지 VPC와 통신을 하게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직접 다 통신하게 회선을 구성할 거냐 뭐 그런 또 중요한 고민을 또 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해당 라우팅을 넘겨서 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의 이 VPG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 VPG가 BGP 정보를 이제 이 VPC 이 아마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뿌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여기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라우팅을 직접 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핸들링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안에 별도의 인스턴스 형태로 내가 라우터를 올려서 라우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올려서 이 회선을 쓰기는 쓰되 실질적으로 BGP에 대한 라우팅 정보 교환은 이 별도의 서드파티 인스턴스를 통해서 라우팅을 오버레이 형태로 경로를 또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이 오버레이를 맺기 위한 언더레이만 내가 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써서 라우팅을 시킬 거냐. 이게 이제 확장성이나 유연성 관점에서는 계속 증폭이 되거나 내가 이 라우팅 경로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기업의 전략이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이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